예, 안녕하세요. 윤 대통령 석방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증언으로 내란 올가미가 박살났습니다. 국회 마비, 정치인 체포 모두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란 올가미의 마지막 부분인 선관위 이슈는 헌법개판소 스스로 이 이슈를 피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그 같은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란 올가미는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셋 모두 박살난 겁니다. 차례차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내란 올가미의 제1부분은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어 국회를 마비시키려 했나 아닌가 이 여부입니다. 이와 관련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헌법개판소 증언을 통해 그 같은 지시가 없었다. 국회 본청에 진입한 군인은 20명 미만이다. 국회에 간 군인들 대부분은 건물 외부의 질서 유지였다. 실탄은 소지하지 않았다. 빈탄창이었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계엄은 정당하다고 본다. 또 국회에 군인이 들어간 것 그거 정당하다고 본다. 그리고 자신이 왜 그 같은 생각을 하게 됐는지 담담히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작년 1월 30일 날 수방사령관 되고 얼마 뒤에 어떤 사건에 대해서 제가 징계위원으로 참석하게 되었는데 그 사건이 저한테 상당히 영향을 많이 줬던 것 같습니다. 모두 다 아시는 건데 서해 민간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서 그 관련되는 작전 책임 부대장에 대한 징계를 제가 하게 됐었습니다. 그 내용은 보안이고 비밀이기 때문에 내용은 말씀 안 드립니다. 결론적으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이 죽었는데 결심하는 사람이 없었고 상황 평가하는 사람이 없었고 건의한 사람이 없었고 확인한 사람이 없었다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제가 군인으로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또 삼성장군까지 돼가지고 제가 해야 할 일이 뭔가 하고 생각했을 때 그 잘못된 풍토를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도 전 어떻게 보면 교만이라 생각하고 오만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결심을 했었습니다. 예, 이제 이게 보안 사안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말하지 못한다라 그러는데 그 사정을 이렇게 짐작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 2022년 9월 22일 연평도 인근에서 이제 어업지도 서해 공무원이 북한 해역으로 표류했다가 피살된 사건이 있었죠. 문재인 정부는 이를 자진 월북으로 몰고 갔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감사원에 의해서 2023년 12월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여파로 문재인 정부의 서욱 국방장관이 장관으로 됐네요. 김홍회 해양경찰청장, 박지원 국정원장, 노은채 국정원 방첩단장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월북으로 조작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서욱, 박지원 등이 주도한 월북몰이 혹은 월북 예단에 대해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한 군 해경 관계자들은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때 이 얘기입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판단한 사람, 건의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참 비통함을 느꼈다. 그게 이진우 수방사령관의 얘기입니다. 이 징계받은 사람들 어찌 보면 애달픈 처지죠. 정말 벼락 맞은 거지. 위에서 그렇게 이미 프레임을 짜서 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면으로 저항을 할 거냐? 그러면 이제 숟가락 놓는 거고 안 할 거냐? 이런 판단에 이제 순식간에 내몰린 상태죠. 이 애달픈 처지에 있는 군인들에 대한 징계를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인생의 화두를 잡았던 것 같아요. 진실과 거짓이 극명하게 대립하는 저울에 올라섰을 때 어떻게 처신할 것이냐. 자기가 그런 인생의 화두를 품게 됐다라는 그 소회를 이렇게 간접적으로 표현한 거 아닌가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아무튼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헌법개판소 증언에서 국회의원 끌어내라 라는 지시를 받은 바 없다 라고 명백하게 증언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란 올가미 중 국회를 마비시키려 했다는 부분이 제1부분이 박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 먼저 세뇌 탈출 자유구동의 부탁 말씀 좀 올리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2월 7일 이제 곽종근 특전사령관 및 그 부하인 김현태 제707 특임단장의 증언에서 더욱더 확실하게 이 사정이 밝혀질 겁니다.
곽정군 특수전 사령관은 12월 6일 민주당 박선원, 김병주와의 인터뷰에서 또 인터뷰는 또 오마이TV가 촬영해서 들었어요. 참 희한하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인물입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첫 말은 곽정군이 했던 첫 말은 요원을 빼내라였어요. 직접 들어보시죠.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인원들을 의원들을 밖으로 이렇게 좀 빼내라. 예,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요원들을 밖으로 빼내라.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인원들을 의원들을 밖으로 이렇게 좀 빼내라. 예,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인원들을 의원들을 밖으로 이렇게 좀 빼내라.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요원들을 밖으로 빼내라. 예. 자, 이거를 이제 박병주가 이제 그 말을 바꿔요. 한번 들어보시죠. 그 다음번 거. 어떻게 바꾸나. 아, 민주당 김병주가, 박병주가 아니라 박선원과 김병주인데. 지시를 국회의원들을요. 예. 본회의장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 예. 그 지시를 받았는데 네,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지시를 국회의원들을요. 예. 본회의장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 예. 그 지시를 받았는데 자, 요원들을 밖으로 빼내라라고 곽정군이가 말하니까 김병주가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 그렇게 지시를 받았는데 하니까 이제 사실상 동의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곽정군이가. 여기서부터 곽정군이는 이제 딴 코스로 간 거죠. 예, 참 희한합니다. 희한해요. 요원을 빼내라라는 이야기가 의원을 끌어내라라는 소리를 어떻게 둔갑하는지 한번 이어서 들어보시죠.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인원들을 의원들을 밖으로 이렇게 좀 빼내라. 지시를 국회의원들을요. 예. 본회의장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 예. 그 지시를 받았는데 예, 그러니까 말이 이렇게 둔갑을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제 참 희한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2월 7일 날 헌법재판소에서 곽정군이 어떻게 증언할지 기대됩니다. 제가 이걸 준비할 때는 어떻게 증언했는지 내용이 안 나왔는데 다 준비하고 나니까 예, 이제 전원이 나옵니다. 결국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국회의원이란 네 글자를 들은 적 없다라고 결국 고백을 했어요. 그 정헌법재판관,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무게를 잡고 있는 정헌법재판관이 다그쳐서 물으니까 예, 국회의원이란 네 글자는 들은 바 없다. 자기도 이제 쫄리는 거지.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하면 이제 갱꼬로 가는 거니까. 예. 예. 그런데 이제 곽종군뿐만 아니라 곽종군 특수전 사령관의 부하인 김현태 707 특임단장이 먼저 증언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증언을 했어요. 예.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데 들어갈 수 없겠냐라는 지시를 들었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는 없었다. 국회의원 끌어내는 지시 없었다.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기자회견할 때도 분명히 150 넘으면 안 되는데 들어갈 수 없겠냐. 예. 거기에는 끌어내라와 국회의원 단어는 없었습니다. 아, 없었어요. 없었는데 그 기자 한 분이 끌어내라만 있었지 않나요? 하면 계속 강요실을 이야기하길래 예. 제가 이제 들어갈 수 없겠냐 말이 어떻게 보면 앞에 있는 사람을 뭐 내서 들어가라는 그런 뜻으로 좀 순간 이해하고 예, 그런 뉘앙스였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한 거고 예. 국회에서는 이제 명확히 제가 그 끌어내라 국회의원 이 단어는 안 들었다는 기준 하에 답변을 드린 겁니다. 예. 김현태는 기자가 막 살벌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막 물을 때는 그냥 정신없이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국회에서 발언을 할 때는 아니다. 나는 국회의원이란 네 글자, 끌어내라란 네 글자 들은 바 없다라고 그때도 자기는 그렇게 얘기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얘기한다. 라고 명확히 밝힌 거예요. 예, 아주 뭐 씩씩합니다, 이 양반. 예. 그다음에 이제 150명이라는 숫자는 정확히 기억하고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라는 데에 라며 들어서 전달하는 뉘앙스였다. 150명 넘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 저기 의결되는데, 예, 부결되는데, 라는 그런 뉘앙스로 들었고, 이게 부드럽고 사정하는 느낌이다.
그리고 자기는 그 얘기 들을 때 그 150명이 이게 뭐 국회의원 150명이 누군지 상상도 못했다. 그리고 국회 그 본회의장에 들어갈 수 있겠냐 그래서 아니다 못 들어간다라고 자기는 답을 했다. 예. 곽종근 전 사령관이 말한 150명이 국회의원 숫자라는 점은 나중에 언론 보도를 듣고 알게 됐다. 끌어내려거나 국회의원이라는 단어는 없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그때 전에서 제가 기억나는 거는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들어갈 수 없겠냐는 식으로 좀 이렇게 이제 강한 어조가 아니고 예, 그런 부드러운 약간 사정하는 비슷한 느낌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150명에 대한 의미는 생각하지도 않았고 들어갈 수 있겠냐 그 단어에 바로 안 됩니다. 더 이상 못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끝냈습니다. 예, 곽종근 오늘 아주 그 김현태 이 제707 특임단장이 아주 그 제대로 이렇게 그 딱 객관적인 증언을 해줬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실제로 들어간 요원이 15명 정도 되는데 그 15명 가지고서 국회의원들, 보좌관들까지 1000여 명이 넘는 사람을 끌어낸다는 게 그냥 불가능한 일이다. 예, 그리고 이제 총기에 삽탄을 하거나 실탄 무장을 하지 않았다. 뭐 테이저건 등 6천여 건의 탄약 반출 사실도 없었다. 출동 당시에 가져간 케이블 타이는 문을 봉쇄하려던 것이지 사람에 대해서 사용하려고 했던 게 아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일단 꺼내내는 지시가 없었고 예. 제가 기억하기에는 예. 뭐 있었다 한들 안 됐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증인이 실탄과 공포탄, 테이저건, 카트리지 등 약 6천여 발의 탄약을 반출했다는 거 언론 보도 나왔죠. 예, 그 사실 아니죠. 사실 아닙니다. 예. 가져가셨던 거 그거는 아니에요? 절대 아니고 아니에요. 분명히 말을 부하들에게 했고 네. 봉쇄를 해야 되는데 문을 잠가야 되는데 케이블타이 넉넉하게 챙겨라.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그거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문을 봉쇄할 문을 목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은 전혀 아닌 예, 목적. 자, 이제 봉쇄가 뭐냐. 네, 그런 문제가 또 있어요. 예. 국회 봉쇄의 의미는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는 게 아니다. 막 그냥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러니까 이 시꺼먼 지금 야간에 몰려온 사람 중에 간첩이 있을지 누가 있을지 뭐 어떤 테러를 할 사람이 있을지 어떤 문제를 악화시키려고 하는 사람 모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적대적 세력으로부터 국회를 보호하고 경비한다는 차원이다. 그래서 뭐 안규백 의원 마주쳤을 때는 인사하고 지나갔다. 그 본청 안에서. 그 안에서 그 국회의원들의 그러니까 국회 관계자들의 출입을 통제한다. 출입을 막는다. 그런 뜻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네. 증인이 부여받은 봉쇄의 의미가 국회의원들 출입을 뭐 금지시키라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매뉴얼에 따라서 테러리스트 등 적대적 위협 세력으로부터 국회에 진입되지 못하도록 방어하라는 그런 개념이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인 언어로 사용하는 국회 봉쇄랑 계엄령 매뉴얼에 의한 국회 봉쇄는 다른 거예요. 그 기관의 봉쇄라는 거는 그 기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원전 봉쇄, 그럼 원자력 발전소를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원자력 발전소에서 전력을 만들어내는 것을 막기 위한 게 아니라 전력이 송출되는 걸 막기 위한 게 아니라 그러니 이게 참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국회 본청에 들어간 군인이 15명이다. 국회 본관에 들어간 요원이 아까 15명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네. 예. 그 15명 가지고 200명이 넘은 국회의원들 또 그 보좌관에 시민들까지 한 1000여 명 넘는 사람들 끌어낼 수는 없는 거죠. 일단 꺼내내는 지시가 없었고 예. 제가 기억하기에는 예. 뭐 있었다 한들 안 됐을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김현태 특임단장의 증언에 의해서 이게 먼저 선행했거든요. 이 곽종근의 그 엉터리 소리가 다 이제 근거가 무너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곽종근 증언 때에 정영근인가 그 양반이 그 헌법재판소에 그 머리 허옇게 센 양반이 계속 물으니까 결국 곽종근이가 국회의원이라는 네 글자는 듣지 않았다. 라고 자백을 한 겁니다. 이렇듯 이제 그 내란 올가미의 이제 둘째 부분은 뭐냐면 홍장원 국정원 제1차장의 오락가락 진술이죠.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다. 이거 했냐 안 했냐 그 여부죠. 홍장원은 처음에는 윤 대통령으로부터 체포를 지시받았다. 그 다음에 윤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은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엔 여인혁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지시받았다. 그렇게 말을 바꿨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저께 헌법재판소 증언에서는
여인영 밤첩 사령관, 사라령관의 사령관입니다. 여인영 밤첩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명단을 받아 적다가 그만뒀고 받아 적은 부분은 내가 왼손잡이 악필이어서 알아보기 힘들어 보좌관이 제대로 옮겨 적었는데 그 보좌관이 누군지는 말할 수 없다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국정원 제1차장 보좌관은 나는 모르는 일이다 라고 진술했어요. 뭐 이쯤 되면 아무 증거 효력이 없죠. 아무 증거 효력이 없는 겁니다. 또한 홍장호는 헌법재판소에서 여인영 반첩사령관으로부터 체포해 주세요라고 요청받았다라고 증언을 했다가 야, 그 국정원에 체포 권한 없잖아 라는 반대 신문에 부닥치자 체포 요청을 받은 것이 아니라 체포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받았다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예, 홍장원의 말에 따라서 이게 누가 쓴지 누가 정리한지 모를 그 메모지에 뭐라고 돼 있냐. 네. 이재명, 박찬대, 정창래, 우원식, 한동훈, 김민석, 김어준, 조국, 김명수, 김민우, 민노총위원장, 권순일 뭐 그렇게 돼 있는데 일단 국정원은 체포 권한이 없죠. 그러니까 체포 요청 받았다라는 얘기는 홍장원 스스로의 말처럼 그런 요청 받은 적 없어요. 홍장원의 주장은 체포에 협조하라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제 말이 바뀌었죠. 그 다음에 이 메모가 얼마나 거짓말이냐. 예. 방첩사에 구금시설이 없습니다. 예. 방첩사 구금시설에 감금조사. 그 다음에 여기 조국이 포함되어 있는데 조국은 지난 11월 22일에 대법원 판결 선고일이 12월 12일로 이미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잡아낼 이유가 없죠. 1심, 2심 다 유죄인데 지금 대법원이 성향이 어떤데 1심, 2심 유죄 다 받고 실형 받았는데 그거를 그 파기환송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리스트예요. 리스트 자체가. 황당한 리스트죠. 예. 국정원 체포 권한이 없고 방첩사엔 구금시설 없고 조국은 이미 판결 선고일을 날 받아 놓은 사람이에요. 감옥 가는 날을 받아 놓은 사람이야. 합법적으로 대법원에 의해서. 예. 더 웃기는 건 정말 이상한 왼손잡이죠. 자, 저기 보세요. 예. 저거 지금 오른손 쓰잖아요. 예. 본인이 왼손잡이 악필이라고 하는데 항상 주요하게 쓰는 손은 전부 다 오른손이에요. 예. 정말 웃기는 거죠. 자, 왼손잡이들은 시계를 오른쪽 손목에 찹니다. 근데 왼쪽 손목에 차고 있죠. 예. 그 다음에 차문을 여는데 왼손으로 안 열고 오른손으로 열고 있죠. 예.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이렇게 손을 흔들 때도 본능적으로 오른손으로 흔들고 왼손으로 가방을 들고 있잖아요. 네. 이게 진짜 웃기는 건데 메모지랑 펜을 오른쪽에 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볼펜과 메모지를 오른쪽에 놓고 쓰는 왼손잡이냐 이렇게 되는 거지. 모든 주요한 일상행위를 오른손으로 하는 왼손잡이냐. 보통 왼손잡이들은 이제 우리 터부가 밥을 왼손으로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왼손잡이들이 밥을 오른쪽으로 먹는 경우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왼손잡이들이 우리 글씨 쓰는 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게 돼 있어가지고 너무 불편하니까 글씨는 또 오른손으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쌍손잡이인데 밥하고 보통 식사하고 글씨인데 왼손잡이들이. 나머지 주요 일상생활은 전부 왼손으로 해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주장에 의하면 글씨도 왼쪽으로 쓴다는 거 아니에요? 왼손으로. 그러면은 식사만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왼손으로 한다는 얘기라고. 근데 이 사람 보면은 모든 주요한 일상생활을 전부 오른손으로 하고 있잖아. 시계도 오른손잡이처럼 왼쪽에 차고 있고.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냐고. 그래서 이것도 참 그 네티즌들이 발견을 했죠. 그래가지고 참 웃기는 왼손잡이다. 이상한 왼손잡이다. 네. 세계 유일의 왼손잡이입니다. 이런 유형의 왼손잡이는. 네. 이제 내란 올가미의 제3부분은 선관위에 쳐들어가 선거를 방해하려 했다입니다. 선거철이 아닌데 무슨 선거를 방해합니까? 게다가 윤 대통령은 선관위에 군인이 들어간 이유가 시스템 보안 점검을 위해서다.
사람들이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이 많기 때문에 또한 그 국정원 보안점검에 너무 협조를 안 해서 5%밖에 못했었기 때문에 보안점검하려고 선관위 들어간 거다. 이렇게 분명히 밝힌 바 있죠. 그러니까 선관위에 들어간 것이 헌정질서를 뒤집기 위해서 들어간 게 아니다라는 게 명확하기 때문에 뭐 더 뭐 말할 게 없는 건데 선관위 시스템 보안 점검하면 선거 방해인가요? 선관위를 압수수색하면 선거 방해인가요? 게다가 헌법개판소는 선관위 문제, 공명선거 문제, 부정선거 문제만 보면 꼬리를 말고 도망갑니다. 이번에 통합선거인명부 검증하자는 요구도 묵살하고 도망갔죠. 내란 올가미의 제3부분 선관위 이슈는 헌법개판소 스스로 포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 내란 올가미의 세 부분 전부 다 깨지는 거 아니에요. 국회 마비시키려고 그랬냐? 아니다. 정치인 체포하려고 그랬냐? 아니다. 선거 질서를 뒤집으려고 그랬냐? 아니다. 그러니까 내란 올가미가 다 깨진 거야. 그럼 이제 우리 자유공화 시민이 하기 나름이죠. 예, 하기 나름입니다. 예, 전국 방방곡곡에서 들불처럼 3.1운동처럼 동시다발 저항 집회를 펼치면 재판부도 윤 대통령을 풀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개판소도 탄핵을 기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능적, 지속적, 압도적 국민저항을 전국 동시다발로, 전국 동시 패션으로 펼쳐가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국 동시다발 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세이브 코리아 집회 안내드립니다. 서울에서는 12시에서 14시, 그러니까 12시에서 14시니까 이거 끝나고 또 광화문 가신 분 가시면 돼요. 시간이 변경됐어요. 예, 조절을 하려고. 그 다음에 서울이 아닌 지역, 예, 부산, 대전, 구미, 세종, 예, 순천, 예, 인천, 춘천, 울산, 제주, 대구, 김천, 포항, 예, 서울이 아닌 11군데는 예, 토요일 날 14시에서 예, 16시, 예, 14시에서 16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과 별도로 천안은 11일 날 화요일 날, 그 다음에 전주는 일요일 날 합니다. 전주는 일요일 날. 예. 그 다음에 광주는 15일, 예, 15일 토요일 날부터 시작을 하고요. 다음에 세종은 따로 또 15일 날 하고요. 오산, 청주는 추후 공지되고요. 목포가 22일 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수도권을 빼고는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제 수도권도 이제 독자적으로 하는 지역들이 한 2월 말쯤, 3월 초쯤 나오게 될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광화문은 메인이니까 거긴 또 거기대로 가고 한 2만에서 4만 정도 가면 돼요. 그러면 한 블락에서 두 블락을 꽉 채우거든요. 짠돌이 같이 객관적으로 수학적으로 계산을 하면 그게 한 블락 채우면 한 2만 보시면 되고요. 두 블락 채우면 4만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